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 74강으로 하준약법 한패번형 이 8글자를 배워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한 글자씩 좀 음훈을 해석해 주세요. 하준약법의 하자는 이제 어찌 하자죠. 그다음에 준자는 따를 준자, 약자는 약속하다는 뜻의 약자고 법자는 법법자입니다. 네. 여기서의 하는 어찌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네. 소화라고 하는 한나라의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운 네. 그런 신하입니다. 네. 소화는 약법을 준수하였고 한패번형은 한자는 원래 한나라 한자로 보통은 네.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네, 우리 네. 대한민국 할 때도 바로 이 한자를 맞습니다. 쓰고요. 네. 그 다음에 패자는 죽을 패자, 번자는 번거로울 번자, 형자는 형벌 형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의 한도 앞에 하준약법의 하자처럼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한비자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한비가 당시에 활약하던 진나라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패 번영할 때는 한비가 번거로운 형벌 제도로 인하여 진나라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네네. 일단 그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해석이 되는군요. 네. 네네. 그럼 가까이 글자를 살펴보면서 좀 네. 더 이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하자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외부의 사물을 본떠서 만들어질 수 없는 글자들이 있죠. 부정을 하는 말, 무엇이다 네네. 아니다 하는 말. 그 다음에 누군가를 지칭하거나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말. 그 다음에가 대표적인 게 이런 의문사 계열들입니다. 네. 누구라든지 어찌라든지 이런 계열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실제 있는 사물을 불려서 만들기보다는 원래 있는 글자를 바른말 가차해서. 빌려가지고 사용하게 되죠. 네. 이 하자도 잘 보시면 설문의 소정부터 저희는 가볼게요. 네. 구성은 요 옆에 사람이 있고 네. 마치 이렇게 돼 있어서 네. 가, 하 이렇게 발음 부분이 경건처럼. 형성자로 구성이 된 것처럼 네. 보입니다. 네. 설문에는 그렇게 풀어놓고는 있어요. 그런데 갑골문이나 근문 이런 고문자 계열로 가면 이게 사람인과 옆에 부분 입구를 뺀 네. 오른쪽 부분이 분리된 것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네네. 가짜로 구성된 것 같지는 않고 네. 사람이 마치 뭔가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네요. 갑골문은. 네, 그렇죠. 그래서 고문자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어깨에 물건을 짊어지고 짐을 옮기다. 네. 이런 뜻으로 풀고 있습니다. 정말 딱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네. 정말 어깨에 뭘 짊어지고 네, 있는 그런 모습이 모양이죠. 분명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전체 상형인데 이게 소전의 시대에 오면 분리가 돼서 마치 네. 형성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네. 그 모양이 예서, 태서로 그대로 갔죠. 네. 근문부터 이렇게 입구가 네. 들어가 있는 모양이 맞습니다. 보이네요. 근데 뭐 이런 변화 과정에 왜 입구가 들어갔는지 그거는 네.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아주 초기부터 의문사로 사용돼 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차된 게 좀 오래된 모양입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 짐을 지다라는 글자, 원래의 글자가 네. 이거였다면 네. 이것이 이제 의문사로 보통 가차가 되고 나면 네. 본래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또 글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편방을 붙여서 그 글자는 보통은 어떻게 쓰나요? 네. 이거를 붙이죠. 아, 풀초자를 붙여서. 예. 네. 혹은 이렇게 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화물 그럴 때 네네네. 짐을 그렇게 할 때. 져서 옮긴 물건 네. 이란 뜻이죠. 네네. 그럴 때 이 하자 쓰죠. 네. 네. 그다음은 이제 준자인데요. 네. 네. 소전을 보시면은 왼쪽 편방에 따른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글자 네. 천천히 걸을 착이라고 발음하는데 예. 이게 이제 부스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변해요? 이렇게 변하죠. 네네. 보통 이걸 네. 책받침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네. 착에서 책받침으로 아, 네.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부스 이름을 삼았는데 이게 되면은 가다라고 하는 동작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네.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따라가다와 그 뒤를 따르다고 하는 의미의 이 착이라고 하는 요 성분이 잘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부분은 그러면 발음이죠. 네. 요것만 따로 쓰시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요것보다 만약에 전서형을 그대로
따지면 이렇게 아, 됩니다. 손 두 개가 이렇게 네. 있는 모양이 예서 해서로 바뀌면서는 이렇게 큰 대자처럼 네. 이렇게 쓰이는 모양이 되는 예, 거죠. 이렇게 쓰이는 모양이 되고 이렇게 네. 쓰였으나 아니면 음. 이렇게 바뀌었으나 손의 네.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네네.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네. 요 자형과 요 자형을 다 음.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네. 요 글자에는 술동이 준자도 음. 있고 음. 높은 사람 할 때 존자의 음. 뜻도 두 역시 가지 가지고 의미가 다 있습니다. 있군요. 네. 그러니까 술동이를 높이 받쳐들다 해서 높은 사람이고 그 받쳐들고 있는 술동이 모양에서 술단지, 술그릇 이런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이 글자에서는 이제 발음으로 쓰인 네, 것으로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 볼게요. 약자는 매다, 그러니까 조여 매다, 묶어 매다 이런 뜻이에요. 매려면 아, 뭐가 필요하다. 실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설문의 실을 소전에서 의미하는, 역시 여기서부터도 여기 네네. 왼쪽에 있는 실이 들어갑니다. 네. 그 나머지 부분은 네. 이제 발음을 뜻하는 작. 요거는 무슨 그대로. 작자인가요, 이게? 국자 할 때 왜 작자 있죠? 고개 작약 그래서 이제 발음 계열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소전의 모양하고 그다음에 예서에서의 이런 변화들은 조금씩 달라지니까 쓰실 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네. 약자는 이제 우리 현재 어휘에도 들어가 있는 단어가 많죠. 그렇죠. 네. 약속이라고 하면 사실은 맞습니다. 네. 묶는다는 의미인데. 네. 둘과의 사이에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정하는 일, 쌍방간에 네. 그걸 약속이라고 하고요. 네. 또 제약, 배제해서 뭔가를 구속한다 이런 뜻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때도 약자를 예, 쓰네요. 약자를 네. 쓰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약할 때도 이 약자를 쓰죠. 그러네요. 네. 자, 그 다음 글자는요. 네. 법자인데요. 네. 이전의 글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네요. 네. 법법자는 물수와 갈것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네네. 여기서 어떻게 네. 법이 나왔는지 글쎄 잘 어떤 모르겠죠. 분은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법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아. 것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건 네. 아니죠. 설문의 소전을 우리가 보면서 네. 어떤 힌트를 조금 찾아내야 되는데 음. 여기 부분을 제가 한번 그대로 설문 소전을 해서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물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옆에 좀 복잡한 성분이 있죠. 예. 이렇게 써드린 부분은 네. 치라고 네. 발음이 되는 글자로 네. 치가 뭐냐 하면 그 해치라고 하는 동물인데 네. 이 동물은 부정한 짓을 저지른 사람을 알아보고 들이받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영험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가릴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가진 동물인 거죠. 그래서 이게 물이 들어간 것은 물처럼 공평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치가 들어간 것은 해치라고 하는 동물처럼 시비를 올바르게 판단한다. 그 다음에 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부정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멀리한다, 제거한다 이런 뜻으로 모두 다 의미 성분이다라고 훨씬 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글자가 좀 복잡하지만 네. 물처럼 공평한 것이 법이고 네. 시비를 잘 가리는 것이 법이고 또 악한 사람을 또 제거하는 것이 법이고 네. 예, 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그 정신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허신만의 해석일까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네. 이미 근문의 시대에서부터 이 자형이 네. 분명히 계승되고 있는 걸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 소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이체자형으로 이렇게 물수가 들어간 법자도 같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생긴 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복잡한 글자보다는 더 간단한 글자를 이제 쓰기를 선호하다 네. 보니까 지금은 법자를 주로 이렇게만 쓰고 복잡한 글자로 쓰는 경우는 이제 정말 이제 글씨를 쓰는 사람 분들이거나 이렇게 진짜로 조금 그 의미를 좀 강조해서 나타내고 싶을 때 그렇게 되죠. 네. 네. 거자가 남고 시자가 제거된 것이 참 다행입니다. 혼자 쓰기가 어려워서요. 네. 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네 글자를 네 보셨는데 글자를 먼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그 하준약법이라고 하는 건 한고조 유방을 도왔던 소아라고 하는 재상이 약법을 따랐고 이런 말인데 약법은 한고조 유방이 함양이라고 하는 수도로 이제 들어가서 그것을 점령하게 됐거든요. 유방이 되도록이면 군대가 백성들을 소요하지 말고 그들을 보호하면서 지내자. 그러면서 딱 세 가지만 지켜달라. 남을 죽인 자, 살인자는 죽이고 그 다음에 남을 상해한 자나 남의 물건을 해친 자, 절도한 자들은 벌을 주고 그리고 진나라의 번거로운 법들은 다 폐지한다.
딱 그거 세 개만 세 개만을 세 가지고 개만을 가지고? 함양을 어떻든 다스려보자. 음. 이제 그런 취지로 약법 3장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네, 시작을 했는데 네. 나라를 건국해서 세 다스리려면 개만으로는 세 개만으로는 좀 네. 힘들죠. 그래서 소아가 약법 3장의 정신을 음. 준수하면서 9장의 율법, 음. 9장의 법률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정해서 한 나라를 잘 다스렸고 그렇게 다스려진 한 나라가 사실 수백 년을 갔죠. 그렇죠. 그다음 네. 구절 그럼 네, 볼까요? 이어서 볼게요. 네. 예. 한나라 한자. 네. 예. 한나라 한자는 왼쪽 부분에 이렇게 네. 돼 있죠.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가죽 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설문 소전에는 이렇게 가죽 위자가 들어가 있는데 다시 설문 소전을 써보면 네. 이렇게 생겨서 요게 있는 거예요. 네. 요게 한 글자인가요? 이렇게 생긴 이 글자가 글자가. 있습니다. 네. 이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 해가 돋을 때 이렇게 반짝거리는 햇빛의 모양을 본뜬 간자라고 그래요. 이 글자만으로도 그 의미를 나타내는데 어떤 의미였냐면 원래 이 한이라고 하는 글자의 설문은 어떤 해설을 주고 있냐면 우물을 둘러싸고 있는 담. 아, 우물의 예. 담이요? 예, 우물을 파고 나면 그냥 땅만 파고 내버려둘 수가 없으니까 네. 땅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담을 얹었는데 그 우물의 담을 본뜨는 표현하는 글자다. 예. 어. 그래서 간도 처음에는 그런 의미로 쓰였을 거다. 그러다가 여기에 요 가죽이 부분이 들어가고 그게 소전에 남아 있고 결국 여기서 해석의 단계로 오면 그 위에 붙어 있던 이 부분이 없어지고 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한나라 한자가 네.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예, 거죠. 예. 글자가 네. 좀 이렇게 변화가 좀 있었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 문장에서는 한비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아까 설명을 네, 해주셨어요. 한비는 이 사람의 책을 우리가 한비자라고 부르고 네. 또 높여서 한비자라고도 부릅니다. 네. 자, 그럼 그 내용을 네. 이따가 다시 네. 설명을 해주시기로 하고 네. 그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패자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쓰시죠? 예. 예. 손이 두 개가 있는 모습이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이거는? 이런 네, 모양들이 네. 대체로 예. 이렇게 바뀌는 네, 경우가 네. 많아서 네. 해설을 써놓으면 아, 손에서부터 왔나 하는 오해를 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패자는 의외로 예서나 이런 그 소전의 모양을 보면 밑에 있는 모양이 개견자예요. 아. 그러니까 위에 부분부터 다시 쓰면 네. 이게 이제 옷이 해진다는 뜻의 패자거든요. 네. 거기에 개견자가 붙어 있는 패자입니다. 그러면 위에가 사실 발음 성분이고 네. 아래가 의미 성분이란 얘긴데 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처음 그러니까 의미인가요? 처음에는 이제 개가 지쳐서 쓰러지다 아. 이런 뜻이었다가 네. 그냥 지쳐서 쓰러지다, 넘어지다, 죽다, 사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된 아, 글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 개견자가 지금은 이제 손 두 개가 있는 모습에서 변한 것처럼 그렇게처럼 그렇게 변한 거네요. 변해버려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 패자를 해질 패자로 혹시나 새기시면 안 되고 개견이 원래 들어갔던 그런 뜻으로 넘어지다, 쓰러지다, 혹은 죽다. 패망하다, 네네. 피폐해지다 이렇게 이제 그런 새기셔야 의미로,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번자, 번거로울 번자라고 이제 아까 풀어주셨습니다. 번자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으세요? 108번뇌 할 때요. 예, 번뇌요. 번뇌. 번자를 잘 보시면 소전에서부터 써볼게요. 네. 여기 왼쪽 부분에 있는 거 불화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 있는 거 머리 혈이죠. 예, 머리혈.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가 불에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겁니다. 아, 너무 저기 네. 잘 번뇌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머리에서 막 열이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설문에서부터 아예 머리에서 열이 나고 통증이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걱정거리가 올라오면 얼굴이 이렇게 화병이 올라오는 거죠. 화끈거리고 머리가 아프죠. 이제 그거를 뜻하는 글자로부터 네. 여러 가지 그 뜻이 확대돼서 그냥 번거로운 일들, 귀찮게 하는 일들 네. 그런 것까지 그 다음에 굉장히 자질구레하고 많고 신경 쓰이게 한다 이런 뜻까지도 넓게 나타내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 글자는 이제 형자입니다. 네. 예. 소전에 설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형하고 의미가 두 가지로 따로따로 실려 아, 있어요. 그래요? 요거는 왼쪽 부분이 우물정자이고 네. 형자입니다. 네. 요 글자는 방패간자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형자입니다. 근데 요 방패간자 두 개가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의 형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아, 요 글자는
우물 정부에 들어가 있고 네. 요 글자는 칼도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정부에 들어가 있는 네네. 요 글자가 우물정에 들어가 있는 글자는 죄 있는 자를 벌하다 음. 이런 뜻이고 그게 형벌이라는 의미네요. 네, 그렇죠. 여기에 칼도부에 들어가 있는 형자는 음. 목을 베다 이런 아. 뜻으로 네, 이것도 각각 달리 풀이돼 있어요. 거의 뭐 목을 베는 행위가 사실 형벌을 내릴 때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의 예. 형자에 가까운 원에 가까운 글자는 이 우물정자로 돼 있는 글자가 맞다고 봐야 되죠. 네. 그래서 근문 계열은 여기 계열이 음문정자로부터 계승돼 온 거고 그거를 허신이 아마 조금 지나치게 분석해서 나눠놓고 풀이를 네. 달리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좀 하게 보통은 됩니다. 이제 글자가 네. 하나였다가 둘로 분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네. 경우는 분화됐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졌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한패 번형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비가 원래 이제 법가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천하는 법, 술, 세 이것으로 천자에 의해서 올바르게 다스려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최고 통치자는 이것들을 운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법망 안에 잘 가둬두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왕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햇빛 아래에 가려져 있는 신비로운 쪽에 있고 그런 백성들은 법으로 그들을 통제해야 된다. 네. 이런 사상으로 진시황에게 굉장히 크게 말하자면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진나라의 법들을 굉장히 번다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자세하게 네. 구구절절히 만들었군요. 예, 그렇게 되면서 진나라는 굉장히 많은 옥사들을 처리해야만 됐고 네. 백성들은 그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피곤하고 피곤하죠. 피폐한 네.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법이 너무 많고 네. 자세하면 죄에 걸리기가 너무나 쉽죠. 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쩔 줄을 모르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시황이 죽자마자 거의 와해되는 분위기로 무너졌죠. 물론 원래 황비와 동문수학하던 이사가 진시황에게 등용되는 한비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혹시 그 세력에서 밀려날까봐 위기감을 느끼고 진시황에게 한비를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중용이 되면 결국 진나라에게 해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진시황이 그에게 한비에게 죽음을 내리죠. 네. 한비도 자기가 이야기한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죽음을 당한 셈이고 네. 그의 말을 듣고 법가적인 통치를 하려고 했던 네. 진시황의 나라 진나라도 번거로운 법제 때문에 쉽게 무너져 내렸다고 네.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앞에 구절하고 같이 이어서 한번 정리를 네. 해드릴게요. 하준약법은 이제 소하는 약법 3장을 준수하였고 네. 한패 번영할 때는 한비는 진나라를 번거로운 형법 제도로 진나라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앞의 상황이 한나라의 상황이면 뒤의 상황이 진나라의 네. 상황을 네. 네. 압축적으로 정리한 네. 거죠. 네. 한나라가 몇백 년을 갈 수 있었던 그 내면에 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진나라가 그렇게까지 강력한 군사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몇십 년을 밖에 유지를 못했는가를 이제 설명해주는 네. 이제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74강의 내용은 네. 이렇게 정리하기로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제 75강 기전, 파목, 용군, 최정 이 8글자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타지 병을 연